예,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아마 지난해 5월 한 24일? 5일 아마 그때 마지막 방송을 하고 좀 1년 만에 거의 딱 1년이죠. 지금 오늘이 5월 21일인가요? 22일인가요? 딱 1년 만에 지금 방송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난 1년 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그때 이제 저는 구속된다고 전제를 하고 이건 뭐 충분히 그 상황에서는 검찰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구속이 목표였기 때문에 구속이 되겠구나 해서 다 이 신변 정리를 하고 모든 업무를 황현 대표한테 맡기고 마지막 방송을 하고 구치소를 향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고 해서는 거고 예상보다 늦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1년 만에 나와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또 몰라요. 제가 지금 오늘 들고 있는 이게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 지금 차기한 변호사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지금 방송을 하는 건데, 여기죠. 지금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 차기한 변호사가 내일 이걸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석으로 나온 거잖아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역사상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딱 1년이었거든요. 그 1년짜리 가장 큰 중형의 명예훼손 같은 게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이가 주석궁에서 불륜 섹스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받은 1년형을 2배로 깨서 징역 2년이라는 신기록을 세워서 1심 이후에도 구속되어 있다가 2심 중간도 아닙니다. 2심 거의 끝나갈 즈음에 사실상 재판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보석으로 전격적으로 풀려 나왔는데, 그러니까 2심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재판부가. 근데 2심 재판부는 무려 4개월 동안 재판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첫 재판 때는 제가 수갑을 차는 문제 가지고 보이콧을 해서 한번 캔슬이 되고 그 20일 뒤에 재판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 선고에서 제가 뭐 몇 년을 받든 관계없이 무조건 2심 과정 6개월을 해서 선고가 못 나오면은 풀려 나와야 되니까 풀려 나오기 약 한 달 전에 보석을 허가해서 보석으로 나왔는데, 그 보석도 차기한 변호사가 3월쯤에 냈어요. 원래 보석은 내면은 바로바로 심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한 2달 끌다가 보석으로 내보내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조항을 넣어서 보석을 허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변경해 달라, 그 신청서를 내일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저는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조항이 뭐냐? 보석결재문 중에서 주문사항인데, 보석결재문 주문사항인데, 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 SNS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면 아니 된다. 자, 잘 들으세요.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아무 연락도 하지 마라. 지금 우리 변호사들 얘기는 보석 조건에 이게 들어간 걸 자기들은 본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조항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거는 태블릿 컴퓨터를 조작을 했는지, 이게 과연 누가 썼는지 각종 컴퓨터 기록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JTBC 전문가 도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치 지금까지 기사 쓸 때 도움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저는 전문가 도움을 못 받아요.
제가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게 그 문제였거든요. 전문가 돈 못 받는 정도가 아니죠. 뭐 컴퓨터도 못 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각종 전문가, 과학 전문 기자, 컴퓨터 전문가 조언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걸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태블릿 전문가들, 전문 기자들 너 만나지 마. 지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조건이. 이거는 그 뭐하란 얘기냐. 자,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죠.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 차라리 내가 감옥에 있으면은 그 전문가들과 편지라도 교환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편지도 교환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럴 바야 감옥에서 잠원받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바꿔주던지 아니면은 해석을 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런 컴퓨터 전문가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증인 최순실, 뭐 손석희 이런 핵심 증인들과 만나지 마라. 그런 조항이었다라고 해석을 정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건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순실을 찾아가서 만나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걸 하지 말라 만나서 그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상 애매모호한 조항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차기현 변호사하고 다 상의한 겁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부장판사 3명이 하는 2심 재판부인데, 물론 거기에 우리법 연구에 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20년간 재판을 해온, 그래도 공정성의 틀을 지키는 훈련이 된 그런 판사분들 3명이 설마 보석으로 풀어주고 너는 전문가 상담도 받지 마, 이랬으리라고는 지금은 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당신들이 최순실, 손석희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 거였다. 그렇게 바꿔준 게 보다 이게 정리해 주길 바라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니다, 너는 나가서 어떤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마, 그리고 그건 바꿔줄 수 없어. 그렇게 되면요, 저는 바로 프레스센터를 예약을 해서 컴퓨터 전문가들을 불러서 제 옆에 앉혀서 바로 발표를 하고 그날 서울구치소로 짐 싸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지 못하는 밖에서, 그 뭐하란 얘기예요? 그냥 술이나 맞고 다니란 얘기예요? 뭐하란 얘기예요? 왜 풀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경 허가서 안 받아들여지면은 프레스센터에서 컴퓨터 전문가들과 기자회견하고 바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입장 분명히 밝혀드립니다.